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디자인 관련된 책들도 물론 이렇게 읽겠지만 디자인 외에도 이제 관심 있는 이런 뭐 소설책 그런 것들을 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소설책을 읽는 이유는 이게 어떤 지식 전달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은 뭔가 좀 상상, 허구의 이야기니까 뭔가 이런 스토리와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 그런 상상력이 좀 끌리기 때문에 읽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책 읽을 때는 좀 머리가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고 좀 피곤할 때 이렇게 읽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제 주로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하나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인데 보통 이제 뭐 상실의 시대 또 요즘에 1984 이런 다양한 장편 소설로 많이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쓴 그런 에세이집들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여기 그 문학동에서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뭐 발렌타인데이와 뭐 무말랭이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어떤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안자이 미즈마루라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짧게 짧게 이제 에피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일을 했었다, 뭐 가서 뭐 돈을 주었다, 누굴 만났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에세이로 쓰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처럼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글을 쓸 것 같은데 이 에세이집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소설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또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어떤 특정 부분을 좀 짤막하게 읽으면서 디자이너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책 지금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어떤 소설을 잘 쓰는 방법을 소개한 그런 뭐 글쓰기 기법을 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왜 글을 쓰는지 작가로서 소설이 나한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설을 처음 쓰거나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가장 그래서 흥미로웠던 철학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소설가는 정답을 추구하지 않는 작가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만약에 이 조건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소설을 쓰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뭔가 세상 이치를 잘 깨닫는 인문학자나 또는 뭐 과학자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거를 소설가는 한 정답을 명쾌하게 쓰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소설가를 많이 지망을 하는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또 주변에 돌아보니까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거의 글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설이 그렇게 자기한테 흥미를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소설은 정답을 추구하는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랑에 대한 글을 쓸 때 사랑의 어떤 뇌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 사랑을 느끼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어 이론적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어떤 글쓰기를 하는 분야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상상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두 '소설은 정답을 추구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 디자이너에게 적용해 봐도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답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행사를 열 때 그 행사 포스터를 만들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답을 딱 정해 놓고 만들진 않죠. 사람들마다 다르게 풀이해서 포스터를 만들듯이 소설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 쓰듯이 디자인도 내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내 계획을 질문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자이너들한테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걸 바라는 거죠. 자, 그런 소설이 정답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디자인도 어떤 정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놨는데요. 한 챕터 7 번에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 한없이 개인적이고 피지컬한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 챕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글을 쓰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그 소설가가 어떠한 직업인지가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딱 그렇게 앉아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소설을 쓸 때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의 지하의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 안에 틀어박혀서 거의 한 두 석 달을 계속 글쓰기 분야만 집중을 해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소설가는 자기만의 방, 공간을 아주 끊임없이 추구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잠깐 좋아해서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설을 쓰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거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두세 시간 집중하기도 힘든데 거의 두 달, 석 달을 하나의 소설을 메워서 계속 아침부터 아침에 6 시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 12 시까지 꾸준히 쓴다고 했을 때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침에 거의 5 시간 동안 계속 쓴답니다. 그러면 그런 생활을 두 달 동안 하는 게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없이 피지컬한 업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설 쓰기는 중노동이랑 다름이 없는 거죠. 하루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그런 다음에 낮에 이렇게 또 조깅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달리기가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잘 맞았던지 달리기를 통해서 불규칙한 삶의 패턴을 딱 고정을 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았던 지점은 어떤 술을 마시거나 막 영감에 취해서 일필로 막 쓰는 작가가 아니라 꾸준히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계속 노동을 하면서 아침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육체의 어떤 그 활력을 찾기 위해 운동도 하고 또 다시 글 쓰고 이러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본받고 싶은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 소설은 뭐죠? 정답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고 두 번째 그 소설에 글 쓰는 거는 자기만의 어떤 방안을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가 입장에서 디자인을 바라본다면 정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떠한 그 결과를 딱 정해 놓아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글을 쓰면서 어떤 캐릭터가 생성되고 또 다른 캐릭터 생기듯이 이렇게 계속 뭔가 자가 발생적으로 이야기가 뿜듯이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우겠지만 그 계획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또 계속 이야기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을 그래픽 디자인이나 디자인에 적용해 보면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만의 방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기만의 공간은 결국 디자이너한테 얘기하자면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아이디어 그다음에 내가 어떤 주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한글날 그러면 전부 다 세종대왕을 떠올리겠지만 그중에 나만의 방이 있어서 그런 한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나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 나만의 어떤 경험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로운 접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설가의 이런 글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이야기를 펼치는 소설처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개연성 있게 풀어내는 이런 방식이 글쓰기와 굉장히 유사하고 그중에 이 소설가 디자인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무라카미 하루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어떤 거창한 것보다 직업으로서 소설가라는 이 제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빗대서 직업으로서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디자인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또 노동을 많이 요구한지도 여기 이 책과 빗대어 봤을 때 우리 분야도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아침에 뭔가 일어나서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내가 계속 디자인 실력을 키우는 취미도 길러보고 또 디자인을 할 때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이 직업도 오래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답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만의 그런 작은 방을 만들어서 계속 개인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보여준 이 책 직업으로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책처럼 우리들도 직업으로서의 디자이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